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이 탄핵소추,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건 이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당연히 그것은 헌법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그러니까 무시한 거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문법칙의 원칙상은 그러면 그 말을 했다는 그 말을 전한 그 곽종근 이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제가 한 말 들었다는 이 말을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데 지금 헌재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거는 전문법칙을 완화하겠다 일단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원진술자한테 확인 안 하고 나 들었다는 거를 무제한으로 이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라도 내용을 그러니까 부동의하면 증거로 삼을 수 없게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사실상 완화해서 좀 사용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사실 그동안의 그 재판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내란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뭐 증거도 완화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헌재 마음대로 그렇게 추신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문제된 증거들이 실제 내란죄 형사소송 재판에서 이것들이 다 신빙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아니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러면 재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단심으로 끝나는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뭐 방금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이제 따르지 않기로 한 사례들을 좀 열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또 다른 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를 따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부인한 이제 증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쓰기로 한 문제도 이영림 지검장이 좀 지적을 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좀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이 탄핵소추,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건 이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당연히 그것은 헌법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그러니까 무시한 거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날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또 체포를 하라 아니면 검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이것은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퍼즐 맞추기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퍼즐 맞추기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문 증거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지시받았다고 들었다. 뭐 이런 진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문 법칙의 원칙상은 그러면 그 말을 했다는 그 말을 전한 그 곽종근 이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제가 한 말 들었다는 이 말을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데 지금 헌재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거는 전문 법칙을 완화하겠다 일단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진술자한테 확인 안 하고 나 들었다는 거를 무제한으로 이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게 제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0년 2월 4일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라도 내용을 그러니까 부동의하면은 증거로 삼을 수 없게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형사소송법 규정의 이 개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지금 탄핵 심판과 굉장히 다른 점인데 뭐 그런 것도 사실상 완화해서 좀 사용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사실 그동안의 그 재판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잘못된 관행이 반복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관행을 그러면 지키는 게 맞습니까? 바꾸는 게 맞습니까?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가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결론이 나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보다 훨씬 빨리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체포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헌법재판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내란죄 사건에서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실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헌법재판소 재판이라는 건 단심 아닙니까? 형법처럼 1, 2, 3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원칙적으로 준용을 해야죠. 이게 원칙적으로 준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건 사실 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게 그럼 재심이라는 게 있거든. 재심.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인이 위증한 것이 드러났거나 이럴 때 재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논쟁이 붙었던 게 뭐냐면 이 탄핵 심판도 재심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그래도 대법원 판결과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재심 논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내란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뭐 증거도 완화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헌재 마음대로 그렇게 추신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문제된 증거들이 실제 내란죄 형사소송 재판에서 이것들이 다 신빙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아니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러면 재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단심으로 끝나는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켜보면서 사실 헌법재판관들은 그 절차법마저 그 적용 여부를 이거는 우리가 적용 안 할래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좀 참 막강하다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뭐 일반 재판관들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일반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결정을 내린다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패한
쪽 있지 않습니까? 네. 패한 쪽. 패한 쪽. 예. 예. 패한 쪽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적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공정성이나 이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에 더 예,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 신속성인데 누구를 위한 신속성이냐. 사실 정확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정확과 신속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법조인들은 당연히 정확성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서두르니까 일주일에 2번 재판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재판 스케줄에 이제 맞춰서 하려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진 쪽에서는 승복을 못한다.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헌법재판관 성향을 4대 4로 보는 시각도 있고 5대 3이나 6대 2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